예, 저희가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힘든 상황입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의 불법 계엄이 있었고, 그리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가 있었고, 사상 초유의 구속영장 집행이 있었고, 그리고 또 서부지법 대폭동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계가 인정하는 국가 대한민국, 그중에 최고는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까지 폭도들이 들어갔고, 법원에 판사가 있는 방까지 소화기로 번호 키를 깨고 창문을 깨고 그 방을 다 헤집어 놓고 CCTV가 있는 관제실에 가서는 증거를 인멸한다며 관제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물까지 뿌려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얀 모자를 쓴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소위 말했던 백골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대통령은 왜 이렇게 폭주를 했을까요? 그 과정에서 명태균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하야할 텐데 그래도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던 12월 3일 전날 명태균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이 황금폰을 검찰이나 언론이나 나에게 있는 이 황금폰을 언론이나 민주당에게 주겠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2일 날 또 한동훈 국힘 비대위 위원장, 한동훈 국힘 대표 등은 특검에 대해서 편법을 쓸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 특검이 이것은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폭주를 한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시, 전쟁 등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김건희와 윤석열을 향해 가던 특검이 두려웠을까요? 이 특검이 밝혀낼 무엇이 걱정이 되었었을까요?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어제 또 한 번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검찰이 요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명태균 씨가 어제 재판 준비기일이었습니다. 준비기일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홍모검사라고, 수사검사가 홍모검사라고 하는데요, 이 수사검사가 아니 그 휴대폰 굳이 우리한테 반납하면 우리도 되게 불편합니다, 표현을 하면서 홍모검사가 전화기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포렌식도 불가능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하라, 우리도 전화기 반납하면 솔직히 부담스럽다, 이 얘기를 재판정에서 명태균 씨가 했다고 합니다. 검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과연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정말 의문이 갑니다. 검사가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검사의 답변은 군색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포렌식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도 아이폰을 쓰고 한동훈도 아이폰을 쓴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이폰에 자기는 비밀번호가 16개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 푼다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왜 이러는 겁니까? 검찰은 도대체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정유미 창원지검장, 이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홍모 검사, 이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제가 창원에 내려갔을 때 철저히 확실하게 수사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창원지검장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체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감찰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다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압수수색을 왔는데 코바나 컨텐츠 돈봉투가 있었다. 그 돈봉투에 500만 원을 김건희 여사에게 자기에게 2번 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그 코바나 컨텐츠 돈봉투를 보고도 안 갖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오히려 언론에서 저희가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휴대폰이 있는데 그 휴대폰도 제대로 찾지 않고 설렁설렁 찾았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계속 해주고 들려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명태균 사건을 배당할 때였습니다. 명태균 사건을 배당할 때 검사가 없는 수사관만 있는 곳에 배당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검찰에서 명태균을 수사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용산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명태균을 만났다고 하던데 이것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왜 만났을까요? 윤석열, 명태균은 이게 107쪽짜리 수사보고서입니다. 11월 4일에 벌써 대검에 보고했다고 하는 수사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과연 민정수석실로 들어갔는지 민정수석 고백하세요. 그리고 이 보고서 대검 통해서 법무부 받았는지 고백하세요. 대검 받았는지 고백하세요. 수사보고서이니 안 받을 리 없습니다. 이 보고서를 받고 윤석열은 이것을 보았는지 김건희는 이것을 보았는지 낱낱이 다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 과연 명태균을 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어떤 연락이 주고받아졌는지 우리는 알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없이 나온 카톡의 내용 자그마치 28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수천 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수천 개의 오세훈 그리고 홍준표 그리고 이준석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디까지 가고 정지되어 있는 것인지 저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전용기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수사가 윤석열, 김건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누가 어떻게 지시했고 그 사이 어떤 내용들이 주고받아졌는지 저희가 이거 다 알아야겠습니다. 직권남용을 통해서 수사를 무마했는지 그리고 이걸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는 직무유기이고요. 직권남용 등등은 고위공직자 수사처의 수사 범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씀드리면서 김건희 소환해야 하고 도대체 윤석열이 왜 이렇게 폭주했는지 다시 한번 국민께 보고 드리면서 이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홍모 검사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진술 녹화가 되어 있다고 그러고 변호사들도 들었다고 하니까 경악할 일입니다. 검찰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면 경악할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는 중에 우리 법률본부의 박균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천개입 당무개입 조사본부의 박정현 의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공천개입 당무개입 조사본부 박정현 의원입니다. 검찰의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방탄 태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제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재판에서 명 씨는 검찰이 자신과 윤 대통령 부부와 소통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시켰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명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건의 진실과 전모를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를 검찰이 은닉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폐기를 지시한 전화기는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리는 휴대전화입니다. 명 씨는 해당 휴대폰을 2019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사용했고 이 기간 중 2022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명 씨는 그 기간 동안 해당 휴대폰을 통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소통했습니다. 또한 수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파일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핵심인
김영선의 전략 공천을 위해 윤석열이 공천을 지시하고 당시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이 이를 강행했는지도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검찰의 수사 역량은 증거의 폐기가 가능한지에 따라 나뉘는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은 폐기가 어려우니 무혐의 처리했고 명태균 씨의 황금포는 아무도 모르게 폐기할 수 있어 증거은닉을 교사했습니까? 증거은닉을 한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공판을 이끌어 무죄를 끌어내려고 했습니까? 검찰이 최종적으로 보호하려고 한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검찰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모든 국민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지켜온 윤석열은 수임번호 10번을 받은 교도소 수용자로 전락했습니다. 검사 독재 정권은 사실상 종식했습니다. 윤석열을 위한 방탄의 후과는 자멸뿐임을 지금이라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법률본부의 이성인 의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법률본부 이성윤입니다. 어제 명태균이 변론 준비기일에서 검찰이 명태균 황금폰을 폐기하라고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수사기관 검찰에서 도대체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충격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4일에 작성된 명태균 피시에 대한 포렌식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검찰 수사 보고서를 보면은 김건희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김건희가 대통령인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난달 우리 조사단 명의로 김건희 핸드폰을 압수하고 또 소환 조사 등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건희를 수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없습니다. 명태균 PC에서 발견된 280여 개의 대화 내용만으로도 수사할 내용이 넘칩니다. 12월 12일에 제출한 황금폰을 포렌식하면 김건희 관련 수사 자료가 얼마나 쏟아져 나올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2일 명태균 측이 황금폰을 민주당에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하자 바로 다음 날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정도로 명태균 게이트는 바로 12.3 내란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임에도 검찰은 2024년 12월 이후 횟수로 3년째 수사를 질질 끌고 있습니다. 권력 눈치 보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이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면 명태균 황금폰을 신속히 포렌식하고 김건희를 즉각 소환 조사해야 합니다. 김건희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의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검찰은 명심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공익제보조사본부의 송재봉 본부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공익제보조사본부의 송재봉입니다. 요즘 참 매일 충격과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충격과 놀라움의 출발은 언제나 윤석열, 김건희 부부로부터 시작해서 그 부부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당무 개입 의혹, 또 선거 여론조사 조작, 또 무상 제공 의혹 등 수많은 부정과 비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어제 그 법정에서 밝힌 내용은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수사 검사가 황금폰 폐기를 또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태입니다. 이것이 정말 진실이 아니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함께 그 명태균 씨가 했던 말 중에 검사의 발언은 영상 녹화되어 있다. 자신의 변호사 이명이 입회해서 같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검찰이 밝히면 됩니다. 근데 어제 검사의 답변 내용을 보면 애매모호하고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의혹을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창원지검은 스스로 어느 것이 진실인지 제대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이 진실인지를 확인해야
거기에 따른 책임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명태균 변호인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검사, 특히 수사 검사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황금폰의 존재 유무, 황금폰이 어디에 있는지만 집요하게 묻는다. 구속 적부심이 있던 그 당일날 아침까지도 연락을 해서 그것만 지속적으로 캐묻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검찰이 이 황금폰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역으로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행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진실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이 했던 행태를 보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저지른 온갖 부정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죠. 특히 김건희에 대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차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명태균 게이트의 질적인 어떤 상황이 변화한 것 아니냐.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신뢰를 잃었고 검찰 수사팀 자체가 이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필요하다 이런 것을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히려 특검을 통해서 신뢰를 잃은 검찰 또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는 의혹이 벌어지고 있는 그 담당 검사까지도 역으로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진실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 저희는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태균 변호사를 만나셨죠? 네. 네, 다음은 창원산단도 국정개입조사본부의 김규표 의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김기표입니다. 윤석열, 김건희와 2년 넘게 연락해온 황금폰을 공개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로 다음 날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비상계엄의 직접적 트리거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명태균은 어제 창원지법에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사가 나에게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려 폐기하라. 우리도 전화기 반납하면 솔직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고 하죠. 이 말이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인 것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부인하는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검사가 민감한 정보가 든 휴대전화를 직접 폐기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닌지 추궁한 것을 명 씨는 검사가 증거인멸을 고사했다는 식으로 공론화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반박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걸 정면으로 부인하는 말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수사도 다 끝났고 공판 준비 기일, 공판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점, 그리고 나도 아이폰을 쓴다 뭐 이런 류의 신변 잡기적인 얘기까지, 그리고 비밀번호를 15자리를 쓰니 많이 하는 얘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진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정말 참담합니다. 이거는 검사가 직접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일 뿐만 아니고 그동안 검찰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하면서 사건의 실체에는 관심이 없는 채 윤석열과 김건희의 어떤 범죄 행위를 은폐하려고 같이 동조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명태균이 국정농단 했던 그 일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행태는 이제라도 그만두고 정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창원산단도 국정개입조사본부의 염태웅 의원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예,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창원산단 선정 과정에 명태균과 또 그 윗선에서 누군가가 개입했을 거라는 짙은 의혹을 갖고 출발한 창원산단의 비리
불법 투기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15일 창원 산단이 국가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된 후 한 달 후경 제주도에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축하 파티를 하는 그런 사진을 공개하고 그 안에도 불법 투기와 또 각종 비리 혐의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사진 안에 그 땅 투기를 한 사람과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의 여론조사 대납을 한 사람들이 그 안에 다 있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그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안들이 계속 드러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그리고 창원 산단은 국토부, 산자부, 농림부 이와 관련된 중앙부처들이 여러 개가 함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태균 그리고 각 장관 이상의 그 힘이 작용해서 창원 국가산단이 결정됐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과 함께 또 하나는 이 안에 윤석열 또 김건희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야기들이 머지않아 녹취나 다른 방법으로 나올 수 있다. 그것이 예고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과 관련된 한 녹취록을 제보받았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그 맨 처음에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좀 신경 예, 맨 처음에 창원시는 이 12만 평을 그 국가산업단지로 제안을 했는데 경남도에서 이 정도 규모 갖고는 안 된다 해서 그 1구역, 2구역, 3구역 해서 300만 평이 좀 넘게 수정 제안을 국토부에 했고요. 그 이후에 이 3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이라 농림부에서 절대 이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밝혀지고 또 그것이 확인되니까 결국 이것이 빠지고 새롭게 이 제3의 장소, 제2구역의 일부를 포함한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돼서 명태균이 대산면 3구역 여기가 절대 농지로 지정돼 있는데 국가산업단지로서 선정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당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이를 위해서 김건희와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녹취록에서 3호라고 표현된 김건희 여사를 4차례 언급하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3호에게 얼굴을 줄 수 없다는 한탄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창원 산단 선정에 김건희가 개입을 했다는 정황이 밝혀진 겁니다. 또한 명태균은 자료를 준비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정황근 농림부 장관에게 전달하라고 강혜경 씨한테 지시를 하고 김영선 의원을 통해서 자료 전달을 서두르지 않으면 일이 성사되지 않을 거다 하는 급박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녹취록을 통해서 창원 산단 선정에 김건희가 개입된다는 처음부터의 우리가 추측을 했었는데 이와 관련된 사실이 명백해지고 있는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과제에 민간인 신분인 김건희와 명태균이 개입했다는 것 매우 심각한 국정농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머지않아 창원 산단 선정에 누가 개입돼 있고 선정 사실을 명태균에게 누가 알려줬는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일을 11월 4일 창원지검에서 다 조사된 내용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러한 일을 덮고 가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받았던 윤석열은 11월 7일 날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대국민 담화를 하고 그러다가 11월 15일 명태균과 김영선이 구속됨으로써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제보 사항들이 쏟아지게 되니까 결국은 11월 24일 윤석열은 김영현한테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구체적인 비상계엄의 착수에 들어가는 설계에 착수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검찰은 명백한 사실을 놓고도 윤석열과 김건희를 덮기에 급급하고 그 조사 보고서가 세상에 드러날 줄은 전혀 몰랐지만 그 이후에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되고 그리고 체포되는 과정 중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자기들도 면피를 하기 위해서 수사와 관련된 조사된 내용을 흘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면피에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중에 윤석열과 김건희를 소환하거나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공정과 정의를 상징하는 검사의 책임과 의무, 헌신장처럼 내팽개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범죄에 가입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에 가담한 이 모든 것은 조만간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이와 관련돼서 지금이라도 소환 조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창원산단들 국정개입조사본부의 허성모 의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저는 그동안에 논의가 안 됐던 일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거제도에 있는 하나오션 조선소를 2차례 방문을 했고 또 서울에서 창원에서 그 조선 하청노조 지회들과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때 대우조선 시절에 하청노조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경한 진압이 있었고요. 그 강경한 진압을 유도하는 데는 명태균의 역할이 있었다.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보를 통해서 강경한 진압을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 그게 묻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끝나자마자 빠른 시간 내에 이 대우조선이 하나오션으로 하나그룹으로 인수가 됩니다. 그때 당시 인수 가격이 그 이전에 6조 원이 정도 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돌았는데 갑자기 2조 원이라는 헐값 매각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것을 살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조 측에서 최근에 저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은 이 헐값 매각에 역시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작용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하면서 민주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특히 황금폰이라든지 여러 통화 기록 내역을 조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조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저희들도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좀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변호사인 남상권 변호사, 명태균의 변호사죠. 저도 뭐 절친하진 않지만 지역사회에서 잘 아는 변호사인데요. 최근에 이분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발 명태균 특검을 해달라는 요청을 페이스북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검찰 수사가 미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많이 덮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명태균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을 오히려 이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전에 말씀드리셨지만 저희가 긴급하게 회의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대검에 목요일 날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박균택 의원님과 또 이성윤 의원님께서 법사위에 계시면서 대검 쪽하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대검에 이와 관련해서 왜 제대로 수사가 멈췄냐, 수사 보고서는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갔느냐, 김건희, 윤석열 관련한 것은 어떻게 된 거냐, 금방 말씀하신 창원산단, 거제 관련한 게 다 있을 텐데, 그리고 홍준표, 오세훈 등 관련한 내용이 다 있을 텐데 도대체 어디에서 왜 멈춰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검찰은 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위에서 지시가 있었을 거다. 그럼 위에서 지시는 그 위 용산에서 지시가 있었을 거다. 용산의 민정수석실을 지나서 그 위 김건희와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철저하게 수사 촉구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소환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얘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특검이 자꾸 거부되고 있는데요. 이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당시에 이게 뭡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쪽지 원본이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쪽지 원본입니다. 쪽지 원본. 쪽지 원본 보니까 3개밖에 안 돼요. 3개밖에 안 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걸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 지금 확보하라는 게 예비비만이 아니라 국회에 운영비도 주지 말고 임금도 주지 말고 딱 끊어라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영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해라 라고 하는 게 두 번째인데요. 이거 그냥 훑어만 봐도 기억 못할 내용 아닙니다. 세 번째는 몇 번 얘기한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해라. 전두환이 만들었던 그 내용이죠. 이 내용 훑어만 봐도 깜짝 놀랄 내용인데 이거 기억 못한다고 덮었던 최상목 권한대행. 이런 상태에서 특검을 자꾸 거부하는 것은 역사의 공범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지금은 주요한 답입니다. 검찰이 왜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돌리라잖아요. 비밀번호 16자리 넣어서 하라잖아요. 그리고 집에 있는 황금폰 제대로 안 찾고 온 거 아닙니까? 주변에 가서 다 찾으면 되는 것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 다시 더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고 소환도 촉구하면서 또 특검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